안녕하세요. 수리 방법 영상도 남기고 동영상 촬영 편집 연습도 할 겸 찍어보는 슬림블레이드 드래골 수리 영상입니다. 오늘 해야 될 작업은 베어링 교체 그리고 스위치 교체인데, 스위치를 예전에 잘못 조립하셨던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쪽은 늘상 그렇듯이 패드가 오래됐네요. 바닥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다시 붙이기가 힘들어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걸로 붙일 거예요. 바닥 패드는 다 새로 교체를 해야겠네요. 바닥 패드는 모두 새 걸로 교체를 할 거고, 이거는 2mm 짜리로 원하시면은 새 걸로 교체를 하는데, 보통은 시간이 오래돼도 요거는 딱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서 특별히 두꺼운 걸 교체를 원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패드를 모두 분리했으면 위쪽 두 개는 바로 빠지진 않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상하판 분리는 했고요. 그 다음에 프렌터 분리를 해서 PCB 분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작업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이렇게 좌우 클릭감이 다르다 그러셨는데 딱히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는 안 보이는데, 오른쪽 스위치가 약간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스위치는 모두 교체를 할 겁니다. 일단은 베어링을 먼저 교체를 할게요. 베어링 교체를 하려면 센서를 한쪽은 열어줘야 되고요. 요거는 센서에 먼지가 꽤 쌓였네요. 기왕하는 거 위쪽 센서도 열어서 먼지를 닦겠습니다. 알코올솜을 쓰고요. 센서에 먼지가 끼면 제대로 인식을 못할 테니까, 특히나 여기 낀 거는 완전히 깊게 끼면 쉽게 빼기가 참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청소도구를 써도 분리해서 빼지 않으면 닦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고요. 센서 두 개는 완전히 똑같아서 어느 쪽이 옆에 있는지 어느 쪽이 위에 있는지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네. 얘는 됐고, 베어링을 교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베어링은 여기 있는 요 볼을 눌러주시면 반대쪽으로 빠집니다. 빠졌죠? 안 빠질 땐 뾰족한 걸로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이건 잘 안 빠지네요. 두 개째, 세 개째. 베어링을 모두 제거를 했고요. 새 베어링을 끼워 볼게요. 당연히 3개가 들어가고요. 오, 이런. 어디 가니? 2개가 풀로 나왔네요. 좋아. 지름이 2mm라서, 근데 잘 굴러가서 바닥에 떨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어링을 3개를 베어링 자리에 제대로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 옆에 있는 나사구멍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나사구멍에 들어간 상태에서 누르기라도 하면은 다시 뺄 방법이 없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물론 그 자동차에 쓰는 전동 임팩은 가지고 있고요. 요런 데 쓰는 조그만 전동 드라이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도 함부로 잘못 쓰면 바로 나사선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손으로 계속 하는 게 낫나 하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얘네를 원위치를 시키고,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자, 이번에 PCB를 가져다가 스위치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스위치는, 무선 스위치는 후아노 스위치 사용합니다. 분홍색, 뭐라 그러죠? 눌리는 부분. 이게 수명도 길고 기존에 쓰던 것보다 카일 스위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기존에 납땜을 제거해야죠. 요거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거 말고 요런 솔더 서커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눌렀다가 포커 뽑는. 근데 이걸 써보니까 정말 편하네요. 사실은 제 용도에는 이거는 좀 과한 장비긴 한데, 제가 쓰는 용도에는 이렇게 잘 안되네. 이렇게 해서 납이 빠집니다. 앞에가 많이 식으면 안 되는구나. 한번 빨아들인다면은 좀 시간을 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납이 빠지면 스위치도 빠지죠. 하나,
빠졌나? 빠진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덜 녹았나 보네요. 빠진 것 같은데. 끄트머리가 두 개는 잘 빠졌고요. 이것도 잘 빠졌네요. 얘는 살짝 덜 빠진 것 같은데. 다 빠졌습니다. 이제 뺀 자리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납땜 해야 될 자리가 좀 지저분해서 이 부분은 솔더익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쪽 하던 사람은 아니고 전부 다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납이 제거가 됩니다. 납을 모두 제거를 했으면 아까 쓰던 알코올솜으로 스위치 끼울 자리가 깨끗해졌죠. 새 스위치를 끼웁니다. 들어가야지. 스위치를 끼울 때 다리가 굵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구멍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거의 문제없이 곱게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다리에 납땜을, 저는 항상 다리를 한 개만 먼저 납땜을 합니다. 다리를 3개를 납땜해야 될 때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그리고 2개일 때는 2개일 때도 아래쪽에 있는 거 먼저 납땜을 하고요. 이렇게 납땜을 해보면은 이게 들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이거 보면 수평 안 맞죠? 들려 있는 거를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 친구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제자리를 잡아서 고정이 되면 다시 나머지 다리
바닥대는 끝났고요. 이제 조립을 할 차례입니다. 조립을 할 때 이거 아니지. 무음화는 아예 부저를 빼버리는데, 무음화가 아니라면, 완전 무음화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 위에다가 살짝 테이프를 붙이는데, 여기 있구나. 요 자리에 스펀지 테이프를 심습니다. 스펀지 테이프를 심으면 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살짝 죽어요. 그러니까 톤이 낮아. 이게 톤다운이란 표현이 맞나? 하여튼 좀 듣기 불편하지, 덜 불편한 그런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폼 테이프를 심고요. 조이를 꽉 채워서, 자동차 방음하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자동차 방음도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채운 다음에 PCB 쪽에도 부저의 높이가 높으면 안 심는데, 얘는 부저가 낮은 높이라서 혹시 몰라서 이 친구한테도 살짝 붙여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끼울 때 확실히 좀 죽어요. 이제 PCB를 원위치를 시킬게요. 왜 안 잡혀? PCB를, 여기는 요 레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쓰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요 방식은 좀 오래된 방식이네요. 이렇게 해서 뺐던 나사를 다시 끼우면, 나사 끼우실 때 고생을 좀 하셨나봐요. 나사산이 좀 나가있네. 아니, 나사산이 된다. 나사 머리가 좀 뭉그러져 있네요. 그 M2 볼트는 나중에 별도로 구입해서 새 거를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사 머리가 뭉그러진 것들이 있는데 교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연 들어가지? 네, 이렇게 해서 베어링, 스위치 교체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와야겠네요. 테스트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테스트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나와 있는 나사를, 스크류를 모두 끼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닥 패드는 이 중앙에 온 패드는 원래 있던 걸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구탕이 패드는 새 거를 쓸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슬림 블레이드 본사 쪽에다가 바닥 패드만 새로 살 수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본사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으로 보내라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였는데, 구입한 지 6년 7년 지난 거를 미국으로 보내면 배송비와 수리비가 미쳐 돌아가겠죠.
그래서 실리콘 패드를 사다가 직접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슬림 블레이드 프로가 아닌 일반 슬림 블레이드 유선 모델 쓰시는 분들한테는 타이를 하나씩 껴드리고 있는데, 이 타이 묶으실 때 이렇게로 한 방향으로만 묶으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나일론 피복이 있잖아요. 이 나일론 피복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감으면 나일론 피복이 밀려나요. 그 안쪽 감기는 안쪽은 좀 적고 바깥쪽은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밀려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팔자 형태로 감아주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릴 때는 항상 팔자 모양으로 감아서 타이를 묶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남는 부분을 묶으실 거면 특히나 이런 나일론 피복 재질, 나일론 브레이디드 피복, 그렇게 영어로 나오던데, 그런 걸로 있으면 팔자 형식으로 묶어주시는 게 오래 쓰시기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슬림 브레이드 트랙볼 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걸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동영상 편집 실력이나 빨리 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